세계 여행비 1,000만 원, 군인들의 사회 출발 자금 3천만 원, 사회 초년생 1억 원 통장. 최근 여권 대선 주자들이 제안해서 화제와 논란이 된 내용인데요. 이 정책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기본소득 도입을 강조하는 경제 전문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서울시장 예비 후보 때 인터뷰 드리고 오랜만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지사죠. 세계 여행비 1,000만 원, 그리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군에서 제대할 때 3천만 원, 정세균 전 총리는 사회초년생 1억 원 통장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네. 잠재적 대선 후보시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산유국인가? 대한민국이 사우디인가? 아하. 저는, 이렇게 3천만 원, 1,000만 원, 마치 받고 더블하는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대상인 청년들이 원하는 거를 잘못 짚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정된 예산인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재원 마련이 문제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혹시라도 이 세 분의 주장 중에 그래도 실현 가능한 실현 가능성에 가까운 이런 정책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실현 가능성이라보다는 세계 여행비를 1,000만 원 주느냐, 예. 아니면 제대로 3천만 원을 주느냐, 사회 초년생에게 1억 원 통장을 주느냐. 앞에 두 분은 자산이란 하기에는 좀 작은 금액이고요. 네. 결국 우리 사회의 특정한 기능화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네. 작은 목돈을 주겠다라는 건데요. 예. 과연 이것으로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저는 별 의미 없이 훨씬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낭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낭비할 수가 있다. 네. 예.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사실 앞서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기본소득 네.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주는 안이죠. 계속해서 네네. 핵심 의제로 강조하고 계시는데 의원님의 기본소득안과 이런 여권 대선 주자들의 정책 제안 사이에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예, 지금 이런 대선 후보들의 제안은 선별적 복지입니다. 특정한 계층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고요. 네. 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죠. 네. 대한민국 국민이면 무조건 누구나 보편적으로 정기적으로 개별적으로 드리겠다. 예. 저희의 제안은 월 30만 원인데요. 월 30만 원요. 모든 국민에게.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건 보편적 복지이죠. 네. 선별적 복지는 필수적으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1,000만 원, 3천만 원, 1억 원 정책 제안이 논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네. 지금 우리 정부가 재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빚도 못 갚는 상황에서 또 선심을 쓰겠다라는 주장을 하니까 네. 청년들도 반가워할 내색을 못하고 아하. 지금 매출이 급감해서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분노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한테 가게 놔두라고 해놓고 보상도 안 해주면서 세계 여행으로 1,000만 원씩 주겠다고 이러니까 정책에 이제 박자가 엇갈리는 거거든요. 네. 저는 큰 그림 차원에서는 이제는 우리도 보편 복지로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적극적인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저는 1,000만 원 전 돈이 아니라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회요. 예. 네.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 제도와 기득권들이 꽉 차고 앉아서 물러날 줄 모르는 이런 사회 현실에서 네. 우리들이 열심히 배워서 대학 졸업하고 기술 배워서 나가도 정말 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거지. 네. 통장에 1,000만 원 쏴주지 않아서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재원 마련, 우리나라가 산유국도 아니다라는 그런 지적이신데 전 국민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느냐가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자 상당히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든 청년에게 직업과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네, 저는 전 국민 30만 원을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 이제 187조 원 정도가 듭니다. 큰 네. 돈이 많습니다. 예. 단 저는 저희 계산 연구 결과 이 30만 원은 별도의 증세 없이 공정한 과세, 그다음에 복지와 재정의 재배분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특히 이제 네. 소득 공제, 세액 공제를 줄여나가면서 네. 한 60조 정도를 마련할 수 있고요. 예. 또 기본소득 자체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급하지만 선별적으로 다시 회수하는 네. 그런 정책을 통해서 한 15조, 20조 원을 다시 회수할 수 있고요. 아하. 또 모든 국민께 30만 원 다 드리지만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 이상의 분께는 세금으로 다시 환수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보편 지급, 선별 회수입니다. 선별 회수. 네. 그리고 지방재정과 기금 특별회계 정말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 네. 적지 않은 예산을 또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약 50조 정도 마련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30만 원을 제한한 것이 증세 없이 기본소득 정책을 펴보고 네. 한 3년 정도 정책 실험을 통해서 경제나 분배에 효과가 있으면 네. 조금씩 올려가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증세 논의를 해야겠죠. 아하. 예. 액수를 늘리면 증세가 필요하다. 청년들에게 기회 보장은 어떻게 합니까? 예, 이거는 일자리 문제인데요. 네. 가장 쉬워 보이는 게 공공일자리입니다. 예. 근데 저는 공공일자리를 작년에 쓰레기 일자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예.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세계은행이라는 국제금융기구에서 일하면서 공공일자리 사업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요. 첫째, 우리나라와 같은 3만 불 이상의 국가에겐 적절하지 않고요. 네. 또 이 일 자체가 우리 청년들의 경력을 소위 커리어를 개발해주는 업이라기보다는 군대 용어를 빌리자면 사역하는 거거든요. 아, 사역. 네. 네,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고 저 산을 또 이쪽으로 옮겨라는 건데 저는 제안이 청년들에게 그럴 시간에 그냥 돈을 그냥 주자. 그러면 자기 개발하실 거다 청년들이. 네. 그러면 어디서 일자리를 만드느냐? 예. 당연히 저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여러 가지 묶여 있는 규제들, 특정 벤처를 하고 싶어도 도대체 어느 부처에 뭘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을 네. 빨리 해결해 줌으로써 그리고 벤처를 하면 뭐 열에 한둘밖에 성공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도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해서 네.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넘어져도 금세 일어나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경제 정책과 복지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과감한 도전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아픈 얘기하면 네. 저를 포함한 우리 기성세대들이 물러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인류적으로 빨리 은퇴하자 이 말씀인가요? 지금은 팽창 사회가 아니라 추축 사회입니다. 예. 자고 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회인데 예. 정년 연장하겠다. 아하. 이런 얘기 들으면 청년들이 답답해하죠. 네. 그 대신 너희들한테 1,000만 원 주겠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어르신분들의 경력을 활용해야죠. 하지만 소위 이 경력을 쌓는데 결정적인 요 라인 그런 직장들에서는 네. 저는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기회를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빨리 물러나는 걸지도 모릅니다. 네, 그럼 뭐 자발적으로 물러나란 말씀이시라서 이 과연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가 좀 의문이긴 한데요. 지금 민의로 김명숙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기본소득을 제한하고 계신데 그렇게 많은 돈을 차라리 일자리 만드는데 투입을 하면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예. 물건을 만들어도요 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슈퍼마켓 가보시면 부족한 물건이 없습니다. 즉 그 구매력의 문제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구매력을 크게 늘립니다. 예.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받으셨잖아요. 예. 그때 우리 소고기 먹고 안경 바꾸고 자전거 사고 그랬거든요. 네. 소상공인분들이 나 적게 줘도 좋으니까 전 국민 다 주자고 하십니다. 기본소득은 분배 정책일 뿐만 아니라 수요를 자극하는 경제 정책이기도 합니다. 예. 경제가 자극되고 수요가 늘어야 일자리가 느는 거죠. 네.
앞서 의원님께서 청년 일자리 확보 정책으로 민간의 규제를 완화해서 취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두 번째는 스타트업, 창업, 또 벤처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건데 이건 역대 정부가 계속 추진해 오던 거 아닙니까? 네, 역대 정부가 많이 추진해 오고 네, 있고요. 또 네. 벤처들도 많은 붐을 일으키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도 유니콘이 나오는 숫자들이 네. 이제 아쉬운 숫자로 머물고 있지요. 그렇죠. 저는 두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실패한 거에 대한 비용이 너무 큽니다. 매몰 비용, 실패 비용. 네. 매몰 비용이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면 바로 이제 신불자가 될 위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앞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공 부분의 일자리들이 너무 안정적이고 예. 그다음에 소득도 높은 섬나라 같은 일자리들이죠. 네. 청년들의 입장에선 계산기 두드려 보면 노량진에서 3, 4년 공부해서 공공 일자리 얻는 게 나은 상황이 됩니다. 저는 이런 공공 일자리를 앞에 두고 청년들에게 창업하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공공 부분의 개혁, 공무원 연금을 포함해서 네. 저는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문자로요. 9871님께서요. 이분은 어르신이신가 봐요. 빨리 물러나라고 하니까 화가 나셨는지 노인복지도 준비된 게 없는데요. 일찍 물러나라고 하면 나이 들면 거리에 나 앉으라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40대 중후반인데 예. 저희 때부터 기업에서 물러나서 65세까지 버틸 힘이 없고요. 네. 노인분들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빈곤선 이하로 사십니다. 현재 그렇죠. 예. 네, 열심히 일한 다음에 자녀들 다 결혼시키면 빈곤에 빠지는 이런 악순환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하.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인복지가 답이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손실보상제 법안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목이 마르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언제 통과되는 겁니까? 너무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산자위에서 저희 소위에서 논의하는데요. 아직 네. 안건조차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소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네. 반드시 논의를 시작해서 왜 안건으로도 안 올라간 거죠? 네, 여야가 다 하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약속을 했는데 네. 실질 내용을 보면 이 법률을 같이 논의하자, 저 법률은 빼고 논의하자 핑퐁 치고 있는데요. 그 문제요. 네, 누가 진심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하는지 이제 결단의 시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